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의대 면접에 나오는 아주 단골로 나오는 기출 문제죠. 여기서 이제 학생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엉뚱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구조와 많은 선배들, 그리고 많은 이제 의료인들, 또 법조인들이 이미 논의를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너무 벗어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은근히 학생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펼쳐내는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덧붙여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정도로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첫 번째,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은 뭐냐? 사실 이런 문제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의대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의대 이제 가시면은요, 의료윤리라고 있습니다. 의료윤리. 예, 그 수업에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거 학생 수준에서, 그러니까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걸 알아야 되나?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배워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면접에서 물어본다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요. 아마 복원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런 걸 정말 물어봤을까요? 어쨌든 이걸 만약에 물어본다면 지문이 주어져야 되겠죠. 이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문이 주어지고 읽고 나서 이제 차이점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안락사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봐라. 또는 말을 좀 바꿔가지고 연명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얘기해봐라. 또는 내 가족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질문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제가 일단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이거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간의 일생을 먼저 보죠. 인간의 일생을 보면 되게 단순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젊었을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죠. 병에 걸리면 이제 이게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병이 있어요? 치료가 되는 병이 있고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죠. 치료가 되는 병 같으면 건강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병인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더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 죽음 이게 아니라 이 죽음에 가까운 병이 있어요. 병 중에서도 이 죽음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그런 병이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병.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존엄사 안락사는 다 이 개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다루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죽음에 가까운 병, 이 죽음에 가까운 암 말기 이런 겁니다. 모든 이제 COPD의 말기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신부전의 말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죽음에 가까운 병을 대상으로 해서 정의되는 개념이고요. 이 병도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생 가능한 병이 있고요. 소생이 불가능한 병이 있습니다. 예. 소생이 불가능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예. 근데 소생이 가능하다면은 완전히 치료되진 않지만 어떻게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안락사든 존엄사든 어때요? 죽음에 가까운 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존엄사라고 하는 거는요, 이 소생이 불가능해요. 소생 불가능.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도 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고통스럽고 이런 상태를 굳이 계속 이 치료를 해가면서 유지를 끌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좀 무의미한 치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를 중단한 겁니다. 예. 이게 존엄사예요. 자, 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무의미한 그런 치료를 중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치료를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소생이 너무 불가능할 게 명확해. 죽음에 되게 가까워. 환자는 고통스러워해. 그런 상태에서 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이게 이제 존엄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락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극적, 적극적이 있어요. 적극적은 사실 뭐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소극적 안락사라는 건 뭐냐? 근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극적 안락사는 이 소생의 유무와 무관해요. 유무와 무관해요. 예. 어떻게 하는 거냐? 치료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냥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죽음에 가까운 병이에요. 근데 이게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하는 게 존엄사고요. 소생이 가능해.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떻게든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치료를 중단하는 것. 이게 이제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존엄사는 이 소극적 안락사 안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생 유무와 무관합니다. 소생 유무와 무관하고, 근데 이거는 치료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적극적으로 의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무슨 약물을 주입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뭘 마시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생명을 끊는 거죠. 이게 이제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이것도 물론 죽음에 가까운 병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실 때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소생이 가능하냐, 소생이 불가능하냐.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생명을 중단하느냐, 생명을 끝내느냐. 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 되게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 소생 유무라는 건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뭐 어떤 범위를 어떤 것까지가 이제 소생이 가능하고 어떤 거는 불가능하고 이런 게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논리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예요. 치료를 중단하느냐, 아니 적극적 개입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미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그 무의미한 치료는 좀 중단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 좀 합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냥 가셔야 돼요. 그거는 치료를 중단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개입을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는 저항이 있어요, 이게. 예, 이게 어떤 저항이 있냐면은, 자살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살하고, 이게. 자살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키는 것. 그렇게, 물론 이제 본인이 요청을 했겠죠. 그렇지만,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과연 이게 윤리적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종결시키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거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논리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별로 이렇게 하는 학생을 포인트를 여기다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뭐 이것저것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거는 본인은 찬성을 하지만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생명을 종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면 제일 무난합니다, 이게. 이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치료를 중단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더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환자의 어떤 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권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로서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도 어쨌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 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사의 행위가 비윤리적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어떻게 가닥을 잡으라고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쪽, 요쪽으로 가닥을 잡으시기를 권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이미 지금 법이 있어요. 예, 이미 2018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의 이름이 뭐냐면은요, 법의 정식 명칭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명 의료를 이 내용의 골자가 이거예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라.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그걸 좀 따라가시는 게 안전하고 그렇게 튀지 않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을 개진하는 것보다 일단 요 틀 안에서 본인의 조금 생각을 덧붙이는 방향으로 하는 거를, 제가 이걸 왜냐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학생들의 그걸 좀 들어봤는데 조금 약간은 좀 벗어난 그 위험한 그런 논리들이 좀 꽤 있어서 요 구조 안에서 가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하자면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 되게 까다롭다. 왜냐면은 이 소생이 뭐 가능하냐 이런 거 결정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지금은 제가 그냥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치료를 중단하냐, 그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게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세부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부 논의를 할 때에도 여러 그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덧붙인다면 훌륭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왜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너무 이 문제를 가치의 어떤 충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가치의 충돌로 받아들이고 본인이 어떤 한쪽을 밀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본인의 생각이 약간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 과한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주제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슈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이제 생명 존중하고 자유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 요렇게 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견해가 많은데, 제가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색깔을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생명 존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락사든 존엄사든 인정해서는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면은 환자는 그 고통 속에서 환자가 본인 치료 안 받겠다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고 환자의 생명 소중하니까 그냥 계속 끌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거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이미 지금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반대측에서는 너무 자유를 강조하는, 환자의 의사가 다 계속 제일 중요하다. 환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소생 가능성도 있고 뭐 고통도 그렇게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런 환자가 선택했으니까 적극적인 막 안락사 이런 걸로 가야 되냐? 그럼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가치가 충돌을 별로 안 해요. 왜냐면은 이 생명 존중도 넓은 의미의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또 환자의 본인의 자유 의사도 좀 존중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종교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종교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근데 이런 논리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일단은 토론이 불가능해요. 아예 그냥 딱 이 한마디로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물어볼 때는 토론을 하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걸 풀어나가느냐, 이렇게 이런 걸 보는 거지, 이런 절대자가 등장해가지고 빵 하고 해결되는 거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은 나는 뭐 가톨릭대 같은데 지원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 보는 사람은 신부님이 아니라 의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지 종교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논리를 그런 데서 내세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은근히 있습니다. 종교 논리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논리를 또 내세우는 하는 게 있는, 이것도 어디서 이제 아마 얘기가 듣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회적 비용. 왜냐면은 이제 이게 뭐 호흡기, 인공호흡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공호흡기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에크모라고 있어요. 에크모는 뭐 하루 유지하는데 뭐 500에서 1000? 이게 뭐 엄청 날아갑니다. 이게 돈이 엄청 깨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투석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이걸 갖다 돌려가지고 조금 더 이 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환자에게 사용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잘 풀어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그럴듯하게 잘 풀어내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의료 현장에 좀 있어야 됩니다. 의료 현장에 있어가지고 이런 무의미한 치료를 하는데 돈이 얼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또 이제 이렇게 무의미하게 돈을 막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이런 거를 돌리면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수치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그냥 외워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잘 전달이 안 되고 괜히 냉정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잘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잘 하는 학생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춥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연구.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이 환자분이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써가지고 이게 연장되는지 연구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이 뭐 이렇게 좋아질 텐데, 이런 분들이 그냥 고통스럽다고 안락사를 선택해버리면, 연명치료 중단해버리면은 이걸 뭐 연구를 할 수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자가 무슨 실험체도 아니고, 이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인성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일 소지가 있어요. 이걸로 할 바에는 차라리 종교가 낫습니다. 예, 차라리 종교가 나은 것 같아, 이것보다는. 예. 또 어떤 학생은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현재의 의학 기술로 이게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미래의 의학 기술로도 치료가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명을 계속 끌고 나와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걸 미리 이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박탈당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듣다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의학기술이 되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리다 보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약 하나 개발되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5년, 10년 그냥 기본으로 가고요. 이런 또 지금 이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이거를 논의하는 주체는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죽음에 가까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몇 개월, 많은 1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신기술이 개발돼 해결될 거다, 이런 거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허용하면 악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기 이식을 위해서 서둘러서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또 비정한 어떤 가족이 부담스러운 어떤 환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생명 경시 풍조가 이거는 주로 어디서 얘기하냐면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계.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이건데, 하나님인데, 이것만 얘기하면 또 좀 그러니까 이제 요거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잘 풀어내면은 이 논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소생 가능성도 없고 환자 본인도 무의미한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안 돼, 이러면은 그냥 그 환자분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지,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돼, 다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논리를 좀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너무 걱정을 했어요. 악용의 소지를 너무 걱정해가지고 지금 제도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게 얼마 안 됩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의 동의, 그리고 직계가족 전원의 동의가,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중단할 수 있는 치료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악용의 소지는 없앴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엄사, 안락사 관련된 이슈는 아주 다양한 그런 논리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본인의 논리를 매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요런 이슈 정도는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기출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면접 문제가 되게 다채롭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되게 다채롭게 나오는데, 그래도 틀이 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틀이 있는 문제는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다른 학생들이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이 프린트물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 외워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빡세게 막 다 외우고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제가 얘기 드린 범위 안에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그 정도는 그래도 좀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요, 일단 이 안락사하고 존엄사, 이거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너무 한 가지 주장, 이거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지 말자.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